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왕 곤돌이의 곤돌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많이 하락한 2차전지 섹터에 관해 갖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그런 비율을 조금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손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주제에 관해서 많이 최근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최대한 조금 짧게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자료 만들다 보니까 또 이게 내용이 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처전지 같은 경우는 할 말이 제가 많다 보니 뭐 또 이게 한 시간 넘어가고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자료 만들고 나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삭제를 조금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빠르게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뉴스 기사 하나 제가 체크했는데 그 10월 25일에 나왔던 뉴스 기사인데 제목을 보시면 아저씨 10배 간다면서요. 와르르 무너진 주가의 패닉. 여기서 아저씨는 이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아저씨겠죠. 그리고 10배 주가가 10배 간다 하지 않았냐 2차 전지에 관해서. 근데 이제 주식이 많이 이제 하락했으니까 지금 패닉 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하는데 이제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죠. 네. 뭐 그래야 사실 많이 클릭을 하니까 네, 이 박의명 기자가 네, 자극적으로 썼네요. 내용을 한번 보면 그냥 이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 이유가 특히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내년 매출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그 왜 매출이 낮을 거냐면 이제 유럽, 북미 여기 보면 북미와 유럽에서 친환경 정책이 지연되고 있고 중국의 이제 배터리, LFP 배터리라든지 저가형 배터리의 침투율이 오르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지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적이 나왔잖아요. 엔솔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이 7,312억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나 증가하는 최대 실적을 냈지만, 근데 이 최대 실적 같은 경우도 그 미국의 IRA 법안에서 세액공제, AMPC라는 세액공제 때문에 그게 이제 실적에 반영돼서 최대 실적을 내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좋은 실적에도 투자자들은 일제히 주식을 팔아치웠다. 라고 해서 고점 대비, 올해 고점 대비 주가가 대부분 2차전지 관련주들은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이제 주식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2차전지 관련된 주식은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사실 제 이제 어, 제 아들내미 계좌로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이라든지 ETF를 사면서 모으고 있는데 뭐 수익이 많이 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그 상승분을 대부분 다 반납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뉴스 기사 하나 보시면 테슬라 중국 장악 저가형도 못 놓쳐 LG 엔솔 모든 세그먼트 우위. 그러니까 이 기사가 뭐냐면 이 기사는 제가 왜 갖고 왔냐면 LG 엔솔 같은 경우도 이제 저가형 배터리 사업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그 뉴스를 한번 좀 보면 결국은 이 LFP 배터리도 우리가 2026년에는 양산할 거고 그 다음에 망간 리치 및 뭐 LMFP 배터리도 2027년에 양산할 거고 뭐 쭉쭉 해갖고 우리도 이런 양산 그 배터리들을 계속 이제 개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업황 부진 속에서도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선다. 향후 2, 3년 내에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는 46 시리즈 및 중국이 장악한 LFP 배터리 라인업을 강화해서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이런 저가형 배터리에도 우리가 그런 사업 계획을 하고 있고 공격적으로 이런 마켓 쉐어율도 가져오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뭐 수주 잔고도 뭐 이렇게 확보했다라고 보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회사 측은 LG엔솔 회사 측은 향후 단기 시장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봤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게 단기 시장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 같은 경우는 하락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어떤 관점이냐면 이제 금리가 너무 높죠.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안 잡힌다라고 생각해서 기준금리를 내릴 생각이 별로 없고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미국 대선 변동성, 그다음에 전기차 수요 둔화,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각보다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덜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에 뭐 리튬, 뭐 망간 이런 가격들이 하락함에 따라서 이런 단기적인 시장 전망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이제 회사 측에서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매출 성장률이 올해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런 원자재 메탈 가격 하락에 관한 이런 부분도 내년 1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관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요런 이제 단기적인 조금 이제 노이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긴 호흡으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면서 모든 세그먼트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LFP라든지 아니면 아까 테슬라가 하는 46 이제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뭐 NCM의 이제 3원계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기차 시장 수요가 꾸준히 늘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불황을 오히려 내실을 다지는 성장통으로 삼겠다라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테슬라가 지금 중국이랑 이제 하고 있는 뭐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46 시리즈도 얘네들이 계속 개발을 해서 그런 중국에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관점인 거고, 그리고 애리조나에 있는 공장에서도 이런 것들도 이제 확대해서 더욱더 생산하기로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좋은 뉴스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들, 뭐 고금리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의 뭐 제가 앞에서 이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배터리를 2차전지 쪽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LFP 배터리 아니면 NCM 배터리 요걸 한번 다시 체크해보면서 특히 국내 주식에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NCM 배터리의 그런 장점 때문에 투자를 하셨다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LFP 배터리. 그러니까 제가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중국 기업들이 많이 하죠. CATL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BID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하는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LFP가 메탈의 약자 원소 기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중국에서 하는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장점이 수명이 길어요. 그리고 제일 큰 장점인 가격이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력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작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안정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화재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NCM 배터리, 3원계 배터리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단점은 고출력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에너지 밀도가 이제 낮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엔진이라기보다도 이제 배터리에 힘이 많이 필요한 그런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주행거리가 짧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가치가 없음. 이건 뭐냐면 보통 NCM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명을 다 하게 되면 이것을 다시 이제 재활용해서 그런 이제 만들 때 들어갔던 광물들을 다시 추출해서 또 활용하는 방안을 할 수 있는데,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NCM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장점이 재활용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LFP 배터리의 장점이 NCM 배터리의 단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CM 배터리의 장점이 LFP 배터리의 단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철 주행거리가 길다. 고출력에 적합하다. 대신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 화재의 위험성, 그 다음에 높은 기술력.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LFP 배터리와 NCM 배터리는 얘네들이 사실 장단점이 거의
이렇게 크로스 되는 것처럼 명확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 어떤 거냐면, 뭐 우리 보면 이제 중국 LFP 배터리가 맞다, 아니면 국내에 NCM 배터리가 맞다. 그러니까 뭐가 맞다의 영역이 아니라 얘네들은 각자의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무조건 맞고 어떤 배터리가 무조건 틀렸고, 이 관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 뭐 우리나라 기업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이런 각자의 배터리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이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런 배터리들을 개발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저는 뷰가 있냐면, 확실히 우리나라가 2차 전지를 잘 만들긴 해요. 기술력도 있고, 그거는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많이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기술력을 잘 개발해서 저가형 배터리를, 그러니까 가격만 조금 낮추면 되는 영역이고요.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저가형 배터리를 이제 만들잖아요.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더 기술력이 있는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런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술력에 관해서가 이게 사실 갭을 좁히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지금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중국 배터리도 기술력이 되게 많이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뭐 요것도 다음에 영상을 좀 찍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국이랑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중국 배터리 간의 기술력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네, 이게 그 좁히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거든요. 제가 다음번에 기회 되면 그런 배터리 기술력에 관해서도 영상을 한번 조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 그러니까 고금리,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유럽에서 전기차의 그런 이제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그래, 단기적인 이슈가 조금 하락하는 뷰가 이제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많이 떨어진 만한 이제 이슈인가? 단순히 그냥 조금 내년도 이제 매출 증가율이 조금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하락한다고 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정도인가라고 우리가 볼 때, 사실 그 내면에는 조금 더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조금 체크해 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공매도가 가장 큰 이슈라고 봅니다. 아, 이또 영상 찍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빨리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그 2023년 10월 25일 공매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매도를 한번 보시면, 공매도 비율이 그날 터진 거래량의 31%가 공매도입니다. 이거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이 수치가. 그 다음에 공매도 대금도 보면, 네, 이거 뭐, 셀 단위가 이제 1,000원인데, 셀 수 없을 정도로 공매도 대금이 되게 높습니다. 많아요. 네. 공매도 대금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누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공매도 비율 보면, 즉, 이 LG 엔솔이 거래되는 거래량의 4분의 1 정도는 공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매도 대금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많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딴 거 한번 다른 종목 볼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누적으로 해서 공매도 비율을 보면 한 9%, 한 뭐 10% 미만 요 정도로 이렇게 되잖아요. 네. 공매도 대금은 LG엔솔이랑 비교해도 최근에 LG엔솔이 공매도 대금이 되게 높았네요. 누적을 보니까 특히 25일 날 되게 높았네요. 네. 근데 에코프로도 공매도 세력에 되게 타겟이 많이 돼 있는데, 이 에코프로의 공매도 대금도 높은 축에 속하지만 근데 LG엔솔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공매도 비율 같은 경우도 보면 LG엔솔에 비하면 훨씬 더 낮죠.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SK 하이닉스의 공매도 비율 보면 얘네가 4%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되는 거래량에 비해서 공매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이 LG
그 LG 엔솔 특히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의 공매도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이거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다른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 여러분들 뭐 시간 되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특히 엔솔 같은 경우가 이렇게 공매도가 25일 날 너무 높았거든요. 그럼 이날에는 공매도 비율이 거의 없었죠. 왜냐면 이때 공매도 비율이 너무 높아서 26일 날은 공매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네. 공매도를 할 수 없게끔 되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공매도를 쳤으면 이렇게 공매도를 못하게끔 막아버리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LG엔솔 같은 경우가 주가가 지금 뭐 장중에 40만 원이 이제 깨졌죠. 깨지고 종가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던 부분인데 자 보세요. 이렇게 공매도인데 자 그러면 공매도를 계속 이제 결국 공매도는 주식이 내가 없는데 빌려서 그런 기관들이 이제 매도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빌려서 매도를 했으니까 결국은 이거는 계속 공매도를 뭐 주구장창 무한대로 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공매도를 이거를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빌려서 매도를 했으니까 나중에는 이 주식을 내가 사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갚는 행위를 숏커버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서 다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쳐서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 매수해서 갚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매도를 쳤는데 주식이 너무 공매도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손절하기 위해서 빨리 갚아버리자 해서 손절하기 위해서 숏커버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익 실현 또는 손절하기 위해서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매도 계속 치는 족족 주가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손절의 개념보다도 나중에 숏커버링이 들어오면 수익 실현이겠죠. 내가 만약에 아까 보면 뭐 50만 원에서 공매도를 쳤다. 그러면 이 주식이 30만 원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30만 원에 숏커버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50에서 팔아서 50을 이제 30으로만 갚으면 되는 거니까 20만 원이 이제 수익인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공매도 칠 수도 없고 그 다음 나중에 이 공매도 친 세력이 자기네들이 갚기 위해서 다시 사는 숏커버링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주가 같은 경우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에 의한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 그 다음에 LG엔솔 같은 경우는 특히 하락이 조금 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2차전지 관련 주식들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이 안 나오는데 너무 지금 고평가돼 있고 선반영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좋은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2차전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기본적 분석을 할 때 성장주랑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기 민감주 아니면 뭐 경기 방어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기술주 우리가 봐야 되는 뷰가 다 다르거든요. 특히 2차전지처럼 이제 구조적 성장주인 기업 그런 섹터들은 얘네들은 현재의 실적보다도 미래의 실적 나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관해서 그 실적을 전망해서 그걸 제 주식의 가치로 평가하는 게 훨씬 더 적정한 부분이고요. 특히 2차전지는 보통 3년치 정도의 수주라든지 그런 이제 일거리들은 다 받아놓고 공장 짓고 생성하는 거다 보니까 얘네들의 실적에 관해서 크게 엄청난 변동 자체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미래의 이 기업의 이익치라든지 전망이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제가 이거 네이버 증권에서 이제 재무제표를 이렇게 체크를 했거든요. 보면 2023년도 LG 엔솔의 매출액 보면 예상치 아직 뭐 안 끝났지만 예상치를 보면 한 34조예요. 34조. 네. 그다음에 2024년 어떠해요? 44조죠. 2025년은 60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매출액, 영업이익이 이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하냐를 봐야 돼요. 근데 LG엔솔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성장을 계속 하고 있죠. 보시면 영업이익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죠. 근데 재미난 건 여기 보면 영업이익이 2022년 이때는 21년, 22년 한번 볼게요. 이때 영업이익이 나잖아요. 근데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나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이때 영업이익은 늘었어요. 늘었는데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줄었죠. 네,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 기업이 공장을 짓거나 설비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투자 활동에 그렇게 이제 자금을 쓰다 보니까 이익은 났지만 실질적으로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순수하게 이익 난 건 없죠. 돈을 썼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익이 나도 당기순이익이 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LG엔솔 같은 경우는 25년 기준으로 볼 때 영업이익률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뭐 24년, 25년 보면 10% 이상 되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된다는 것은 그 기업이 돈을 굉장히 잘 번다라고 보시면 돼요. 10% 넘어가면 네, 엄청 잘 버는 축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가 제가 이거 하나 그 팁을 드리면 LG엔솔 시가총액이 한 94조? 이 정도 할 거예요. 근데 매출액 있잖아요. 매출액이 2025년도 기준으로 60조죠. 60조. 네, 60조잖아요. 60조면 즉 시가총액이랑 매출액이랑 비교했을 때 만약에 뭐 시가총액이 지금 94조인데 이때 매출액이 94조다. 그러면 이제 같잖아요. 그럼 그 기업의 주가가 엄청 저렴한 거예요. 만약에 94조인데 매출액이 뭐 100조를 넘어간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랑 제가 생각할 때 시가총액이랑 매출액이 절반 정도만 와줘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90 계산하기 쉽게 90조라고 보면 매출액이 한 45조 정도까지만 나와줘도 그 정도만 나와줘도 그 기업의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제가 그냥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뭐 왜 그런지도 다음번에 한번 영상 좀 찍어 볼게요. 지금 그게 중점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25년 그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지금 93조. 그러니까 LG엔솔이 한 40만 원 정도라고 보면 주식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LFP 배터리, NCM 배터리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각 그 배터리를 활용에 맞게끔 맞는 자동차에 넣어서 그 배터리를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맞고 뭐가 무조건 틀리다 이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중국이 맞다, 우리나라가 맞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든 어떤 기업이든 그 배터리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장점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지 여기에만 우리가 포커싱이 맞춰지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각자의 길만 잘 걸어가면 돼요. 내가 내 할 것만 잘하면 되지. 남 거 비교하면서 이거 뭐 까고 뭐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묵묵하게 각 그 길을 잘 걸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고 한국 배터리 기술이 세계 최고인 것은 맞은 네, 맞고 기술력에 관한 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 기회 되면 찍어 볼게요. 중국은 기술력에 관해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배터리 기술력이랑 중국 기술력이랑 갭 차이가 따라올 만큼 차이가 나지 않고 훨씬 더 많이 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적절한 광물들을 섞어서 그런 기술력으로 저가형 배터리를 만드는 데 집중하면 중국의 LFP 배터리의 그 MS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봐지고요. 대신 중국은 반대로 기술력을 극복하는 게 이제 가장 관건인데 뉴스 보면 중국의 배터리가 기술력이 되게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랑 격차가 안 난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가짜 뉴스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좀 신뢰가 안 가죠. 왜 그러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뭐 통계라든지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조작해서 뭐 발표한 적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 국가가 하는 말들이 신뢰가 사실은 안 가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뭐 극복했니? 지금 거의 다 따라잡았니? 그런 이제 뭐 이제 뉴스나 노이즈들은 저는 아직 신뢰가 가지 않고요. 그래서 아직 중국은 기술력을 극복하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 따라잡으려면 멀었다. 대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한국 배터리 기업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이걸 손절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봤지만 지금 40만 원, LG엔솔이 40만 원 정도니까 뭐 시가총액이 93조, 94조 이렇게 보면 지금 2025년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시총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손절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더 내가 자금이 있다면 추가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적절하게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업이 극복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면 배터리 산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내가 그 LFP 배터리에서 진짜 여기 집중해서 기술력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 만들까 더 좋게 만들까 그렇게 해서 계속 나아가면 중국 배터리 기업들도 잘 살아남겠죠. 반면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좋다 해서 거기에 내가 안주해 있고 그런 배터리가 그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거나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뭐 저가형 배터리는 필요 없어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또 도태될 수 있겠죠. 중국한테 따라잡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각자의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 그럼 결국 나중에 시장이 판단을 할 거고 그런 완성체 업체들이 저는 뭐 판단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IRA 법안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영역이 아직까지는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 그 다음에 중국은 뭐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관점들을 봤을 때 중국이 기술력을 확보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에 관해서 이제 주가가 적정하게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기적인 이슈는 조금 이렇게 잡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악재라고 하면 악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인 뷰 여러분들이 2차전지에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그 니즈와 그 이유들에 관한 변함은 저는 그 훼손된 게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조금 기회가 되면 추가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2024년, 2025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2024년 어차피 금리 같은 경우는 떨어지긴 할 거예요. 생각보다 고금리가 길게 유지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만 조금 조정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 2차전지가 뭐 같은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 세력들도 공매도 계속 치다가 나중에 공매도 상환하는 쇼커버링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럼 결국은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다시 매수하는 시점 그때 주식 2차전지 주식들을 또 공격적으로 매수해 볼 만한 타이밍이지 않나 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시기가 있으면 또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또 제가 영상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안 보니까. 네. 그래서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